오늘은 담담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 그런 영향을 많이 주신 아버지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갑작스러운 건 아니었고 담도암으로 한 2년 전에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 안 하고 적당히 치료받다가 이제 가시는 걸로 아버지랑 저랑 이제 결론을 냈었어요.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는 평소에 아버지 뜻이 워낙 확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살 만큼 살다가 큰 고통 없이 가는 게 내 생각이다. 절대 과한 걸 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말라고 수차례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었어요. 아버지랑 그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었습니다. 그걸 제가 덤덤하게 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제가 죽음을 많이 다루는 많이 경험한 의사였기 때문에 아버지하고도 그런 얘기를 비교적 담담하게 나눌 수 있었고, 지금도 그 결정에는 아버지 잘 보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버지 보내드리고 나서 아버지 방 정리를 쭉 했어요. 아버지 방에 있던 앨범을 봤어요. 나름 이 연대별로 이렇게 쭉 해놨는데 어머니 아버지 초가 지붕 아래에서 결혼하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너무 오래된 사진들이라 이게 사실 제가 봐도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진들도 좀 있었고요. 여기는 아버지 고등학교 때 졸업사진 같은데 이 사진은 제가 생전에도 여러 번 봤었는데 참 잘생기셨어요. 중학교 교사로 평생 계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학생들한테 별명이 조빼빼였어요. 조빼빼. 젊을 때는 참 살이 없었어요. 사진들 보면은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그런 것도 많지만 학생들이랑 찍은 사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식장에 아버지 제자분이 입관할 때도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고 그랬었어요. 여기 보니까 아마 수학여행 가는 기차 안 같은데 학생들은 다 웃고 있는데 아버지 혼자 안 웃고 계시네요. 여기 보면은 여기 예쁜 아기가 안겨 있는데 이 아기는 접니다. 제 돌 때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아버지랑 둘이 찍은 사진이 진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기 하나 있네. 아버지가 찍어주시니까 아버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적고 더군다나 아버지랑 저랑 둘이 찍은 사진은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 보면 몇 개 안 되는 아버지랑 저랑 단둘이 찍은 사진인데 이게 아마 96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의 고등학교 동기분들이랑 같이 일본 여행을 갔었어요. 아마도 저를 좀 자랑하고 싶으셔서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대학 졸업식 날 찍었던 사진인데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희 학교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아버지가 저 의과대학 들어가신 걸 좀 좋아하셨는데 크게 티를 안 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의과대학을 다니시다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할아버지가 아버지 대학 가실 때쯤에 실명을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시면서 집안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 돼서 아버지가 입주과외를 하셨어요. 그 뒤에도 의과대학 다니던 시절의 얘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간호사들, 그때 당시로는 간호부라고 불렀더라고요. 여기 뒤에 보면 나환자 간호부들이라고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사진인가 보다. 그래서 이걸 차례차례 봤더니 부산역 출발 직전에 찍은 사진이더라고요. 어디로 가셨냐 하니까 나환자들을 부두에서 옮기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적어 놓으셨고 소록도 신생리 불악 이렇게 적어놨는데 소록도라고 아세요? 나환자들을 치료도 하고 격리도 했던 그런 곳인데 저도 여기 갔었거든요. 의과대학생들이 많이 가보는 코스인 것 같아요. 저도 학교에서 의사에 대해서 환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이제 기회로 삼고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를 갔었고 여기 가면 이런 식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환자들이 생활하는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이게 왜 따로 떨어져 있냐면은 이제 전염의 위험도 그때 당시에는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좀 보기 흉하니까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라 따로 격리된 것도 있고 또 나환자들을 잘 돌보기 위한 그런
시설이나 이제 병원 의료진들이 그쪽에 이제 집중 배치가 아마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앨범 정리하면서 아버지가 의과대학 다녔다는 거를 자료로 처음 봤죠. 제가 아버지 때문에 사실 맹목적으로 그냥 의과대학 가야지 그래서 의사가 됐고 그랬지만 고맙죠. 사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됐으니까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큰 얘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놈이 1등이다. 그러다가 대학 잘 간 놈, 돈 잘 버는 놈. 근데 점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 다음은 안 아픈 친구들. 그게 1등인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끝까지 걸어다니는 놈이 1등이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친구분들 사이에서 전교 1등은 못하고 가셨어요. 한 10분이 걸어오셨거든요, 그날. 아버지가 계속 그 얘기 하셨어요. 내가 내 발로 걷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나를 억지로 살려두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끝에 꼭 약속한 게 있었어요. 기도 삽관, 인공호흡기, 기관절개술 잠시 하고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꽤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쪽으로 권유를 하겠다. 그랬었거든요. 다행히 그런 걸 거치지 않으시고 그나마 편안히 가셔서 다행입니다. 아버님 무뚝뚝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내 아들이 뭐 의사가 됐어. 뭐 이렇게 자랑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친구분들 사이에서 자랑을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대놓고 자랑하시고요. 아버님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일단 성실하고 꼼꼼한 거. 방학 때마다 계속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그 해에 강의할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방학 때 내내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번 요약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다르다 진짜. 요즘으로 치면 일타 강사? 아버지 얘기를 딱 듣고 공부를 하니까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학교에서도 참 괜찮은 선생님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때. 아버님은 언제까지 그걸 놓지 않고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 그것도 되게 존경할 만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가족이 엄청 많아요. 25인승 버스에 꽉 차요. 근데 막 명절에 모이면 시끌벅적할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잠시 나와 있다가 문 살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셔서 컴퓨터로 뭔가를 쭉 계속 하고 계셨거든요. 새로운 걸 계속 배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우물바다 만들고 가셨던 친구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친구들 다 불러 앉혀놓고 카톡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가입시키고 다 해주고 갔다. 그래서 나도 너가 아버지한테 카톡 배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분들 중에서도 나름 이제 얼리어답던 거죠. 그 영향이 아무튼 선생님한테도 있는 거네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이제 계속 남아있겠죠. 그리고 집에 가면 항상 책이 있고 뭔가를 보게 되고 그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 애들한테도 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향이라는 게 의사의 꿈에도 영향이 가신 건가요? 그럼요. 아버지가 그 의과대학 중간에 그만두질 않으셨으면 사실 저는 의사 한다는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제 원래 목표는 제 책상에 서울대 경영학과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생각하는 게 제가 문과로 가서 뭐 대기업 가서 취직해서 뭐 일을 좀 배우거나 독립해서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혹시 대기업 임원되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했었어요. 사실 이런 되게 개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좀 나름 저장을 해놓고 싶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님 살아 계실 때 좀 미리미리 정리할 수 있는 건 좀 정리를 하고 죽음에 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저를 이렇게 건강하고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아버지한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늘 마음속에서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